안녕하세요. 이지현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7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번 보시면, 자, 다음 중 변압계의 무부하 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손실을 보게 되면 변압계에서 무부하 손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부하 손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무부하 손에서는 대부분이 이제 철손이 될 것이고요. 이 철손에는 히스테리시스 손, 그 다음에 와류 손이라는 게 있고, 또한 무부하 손에서는 유전체 손이라는 게 있죠. 유전체 손. 자, 부하 손에서는 크게 제일 많은 것이 동손이 있고, 그 다음에 표유 부하 손이 있습니다. 뭐 크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총 손실은. 자, 그럼 문제에서 다음 중 변압계 무부하 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표유 부하 손이 무부하 손에 해당되지 않겠죠. 그 답은 라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8번 문제. 자, 변압계에 발생하는 손실 중 1차측 전원이 접속되어 있으면 부하의 유무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손실을, 즉 28번에서 얘기하는 것은 부하와 관계없는 손실, 즉 무부하 손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시게 되면 뭐겠습니까? 당연히 이 철손이 무부하 손에 되겠죠. 다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9번 문제. 자, 변압계의 표유부하 손이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이 표유부하 손이라고 하는 것은 측정되지 않는, 즉 권선 이외의 누설자숙에 의한 손실을 우리가 표유부하 손이다 라고 합니다. 다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0번 문제 보시면, 자, 변압기 철심의 자속의 변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손실은 무엇인가? 자, 자속의 변화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 와전류입니다. 이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기 위해서 흐르는 전류, 이 와전류, 즉 철심에 와전류가 흐르면 이 전류에 의해서 생기는 손실이 와전류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와류손, 와전류손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가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1번 문제. 자, 변압계의 부하전류 및 전압이 일정하고 주파수가 낮아지면 어떻게 되겠는가? 자, 철손을 얘기하면 히스테리시스 손은 자, 히스테리시스 손은 pH는 K의 F의 BM 제곱입니다. 즉 주파수와 비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철손 중에 와류손, 즉 와전류손 P는 K의 T의 제곱, F의 제곱, BM 제곱입니다. 따라서 전류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전제 조건은 뭐냐? 전압에 대한 언급이 없을 때입니다. 만약에 전압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 자, 히스테리시손 pH는 주파수에 반비례하게 되고 와전류손 P는 주파수와 무관하게 됩니다. 따라서 즉 이 전압이 일정하다라고 했을 때 철손은 주파수와 반비례하게 됩니다. 문제에서 주파수가 어떻게 됐다라고 했습니까? 감소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철손은 바로 증가하게 됩니다. 반비례하기 때문에. 전압이 일정할 시에. 답 찾아보시면 가번에 철손 증가입니다. 문제에서 전압이 일정하다 라는 말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철손에 대한 결과값은 정반대가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32번 문제.
자, 와전류손이 3kg인 3300대 110의 60Hz 단상 변압기를 50Hz 3000V의 전원에 사용하면 와전류손은 얼마가 되겠는가? 자, 이 문제에서 자, 와전류손 P는 분명히 K의 T의 제곱, F의 제곱, BM 제곱입니다. 그렇죠? 자, 전압 E는 4.44 FN 파이 M. 다시 쓰게 되면 4.44 N F 자속 파이는 자속 밀도 곱하기 면적 A다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전압은 자, 권수나 면적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FB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와전류손 P는 K의 T의 제곱에 자, F 곱하기 B를 2다라고 쓸 수 있겠죠. 이것의 제곱이 되겠죠. 즉 결과적으로 우리가 유도해내고 싶은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와전류손 P2라고 하는 것은 유도기전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겁니다. 그럼 문제에서 전압이 3300일 때 뭐란 얘기입니까? 얘가 와전류손이 3kW이다. 그럼 전압이 3000V가 되면 와전류손은 얼마가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와전류손 P2라고 하는 것은 원래 3kg에다가 전압이 얼마가 됐습니까? 3300분의 3100가 됐죠. 그죠? 이것의 제곱이 되더라.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2.48kW다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와류손은 공급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것입니다. 답은 라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3번 문제. 자, 단상변압기의 임피던스 와트를 구하기 위해서 어느 시험이 필요한가? 단락 시험이죠, 그죠? 단락 시험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 것은 임피던스 전압, 그 다음에 동손. 자, 이 동손을 바로 임피던스 와트라고 하죠. 임피던스 와트. 답은 단락 시험이 되겠습니다. 34번 문제. 자, 변압기의 단락 시험과 관계가 없는 것은 무엇인가? 이게 뭐 여자 어드미턴스네요. 이건 뭐 누가 봐도 여자 어드미턴스. 이 여자 어드미턴스는 바로 개방 시험, 즉 무부하 시험에서 측정할 수 있는 거죠. 여자 어드미턴스. 답은 라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5번. 자, 변압기의 철손과 동손을 측정할 수 있는 시험은, 자, 철손은 뭘로부터? 바로 개방시험, 무부하 시험을 통해서 철손을 구할 수가 있겠고, 동손 같은 경우에는 단락 시험을 통해서 동손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가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6번 문제. 자, 변압기 임피던스 전압이란 무엇인가? 자, 여기에서 임피던스 전압입니다. 자, 이 임피던스 전압은 언제 측정할 수 있습니까? 단락 시험 시. 단락 시험 시 임피던스 전압을 측정할 수 있죠. 그러면 이 단락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 방법이 2차 측을 단락하고 2차 측 단락 후 전류가, 즉 단락 전류가 정격 전류가 되었을 때 전압계가 지시하는 값. 자, 그러면 이 임피던스 전압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간략하게 얘기하면 정격 전류가 흐를 때
뭡니까? 변압기의 임피던스에 걸리는 값이죠. 그죠? 변압기 내부 임피던스에 걸리는 전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겠다. 그죠? 그래서 답을 찾아보시면 답번에 전격 전류가 흐를 때 변압기 내의 전압 강화. 그죠? 변압기 내부 임피던스에 걸리는 전압. 그게 내부 전압 강화다. 그죠? 답은 다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7번 문제 보시죠. 자, 변압기의 전부와 효율은 무엇인가? 자,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입력분의 출력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변압기의 전격은 항상 뭡니까? 2차 측을 기준으로 합니다. 2차 측은 부하 측, 즉 출력을 의미하겠죠. 그러면 변압기의 효율은 출력으로 얘기할 수 있겠다. 그래서 출력 플러스 입력이라고 하는 건 출력 플러스 뭡니까? 손실이죠. 손실분의 출력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변압기에서 손실의 대부분은 뭐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동손과 철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따라서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출력 플러스 동손 플러스 철손 분의 출력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답은 다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8번 문제 보시죠. 자, 변압기 효율이 가장 좋을 조건은 무엇인가? 즉, 최대, 여기다 써볼까요? 8번. 최대 효율 조건. 자, 최대 효율 조건은 원칙적으로는 무부하 손과 뭐가 같을 때? 부하손이 같을 때. 자, 무부하손이라고 하는 걸 다른 말로 우리는 고정손이다 라고 얘기하죠. 고정손과 부하전류는 가변손이라고 하죠. 가변손이 같을 때 최대 효율이 되고, 고정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철손이고, 가변손을 최대한 차지하고 있는 것이 동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최대 효율 조건은 철손과 동손이 같을 때 최대 효율이 발생한다. 답은 가번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다음 문제 3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압기의 전일 효율을 최대로 하기 위한 조건은, 효율을 최대로 한다는 얘기는 당연히 뭐겠습니까? 이 철손과 동손이 같을 때가 언제냐 이 얘기죠. 자, 보시면은 전부하 시간이 길수록 철손을 적게 한다. 전부하 시간이 길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동손이 증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부하 시간이 길수록 동손이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철손도 큰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가번 틀렸네요. 나번. 전부하 시간에 관계없이 전부와 철손과 동손을 같게 한다. 아니죠. 그죠? 이거는 동손과 철손이 항상 같아야지 최대 부하가 되기 때문에 전부하 시간이 길면 동손은 증가하는데 철손은 그대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전부하 시간이 짧을수록 철손을 크게 한다. 전부하 시간이 짧다는 얘기는 바로 동손이 작다는 얘기죠. 그럼 다시 철손도 작아야 되겠죠. 라번 보면 전부하 시간이 짧을수록 무부하손을 적게 한다. 무부하손이라고 하는 건 철손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라번이 맞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0번 문제. 자, 전부하 동손이 100, 철손이 50인 변압기가 최대 효율을 나타내는 무한은, 자, 여기에서 철손과 동손이 같을 때 최대 효율이 된다. 철손은 우리가 PI라고 쓰고요. 동손은 M제곱 곱하기 PC. M이라고 하는 것은 부하율이고 PC는 전부하 동손이죠. 자, 문제에서 뭘 구하라는 얘기입니까? M의 값을 구하라. 부하율 M을 구하라는 얘기죠. M은 루트 PC분의 PI가 될 것이고요. 대입을 해보면 루트
자, PC는 100, PI는 50, 0.707. 그쵸? 퍼센트로 나타내면 70 %다. 그쵸?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1번. 자, 변압계 철선이 PI고 전부하 동선이 PC일 때 전격 출력 N부하를 걸었을 때 전손실은 얼마인가? 전손실은 PL은 당연히 철손 플러스 동손. 철손은 항상 똑같은 PI고 동손은 M제곱 PC죠. 여기서 말하는 PC는 전부하 동선이죠.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2번. 자, 어떤 수상 변압기가 5분의 4 부하일 때 5분의 4라는 거 하는 것은 M이 5분의 4란 얘기입니다. 0.8이란 얘기다. 그죠? 일 때 최대 효율이 된다고 한다. 전부하에 있어서 철선과 동선의 비는 얼마인가? M의 값이 0.8일 때 최대가 된다. 그럼 M이 0.8일 때 철선과 동선이 같아진다. PI는 M제곱 PC에서 M의 값이 0.8일 때 최대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자, 문제에서는 PI분의 PC가 얼마냐? 자, PI분의 PC가 얼마냐? PI분의 PC가 얼마냐? 그럼 PI분의 PC, PI가 이쪽으로 오면 얘는 M제곱분의 1이 되겠다. 그죠? M의 값이 얼마입니까? 0.8이 돼요. 그죠? 0.8의 제곱분의 1. 이거 계산해 보시면 1.56이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나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면 자, 43번을 보겠습니다. 자, 43번. 자, 20kVA의 단상변압기가 역률 1일 때 전부하 효율이 97이다. 4분의 3부하일 때 변압기가 최고 효율을 나타낸다. 철선과 동선은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변압기가 20kVA고 역률 코사인 세타가 1이다. 그렇죠? 이때 전부하 효율이 0.97이고 M의 값이 얼마란 얘기입니까? 4분의 3부하 4분의 3, 즉 0.75에서 최대 효율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먼저 이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의 값이 0.75일 때 최대 효율이 된다는 얘기는 M의 값이 0.75일 때 철선과 동선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PI는 M제곱 PC란 얘기죠. 자, 즉 PI는 0.75의 제곱 PC가 된다. 그죠? 이 얘기지 않습니까? 4분의 3 부하에서 최대 효율이 된다. 4분의 3일 때 철선과 동선이 같아진다. 이러한 식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전부하 효율이 0.97이다. 자, 역률이 1이고 20kVA면 자, 이것은 20kW가 되는 거죠. 자,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출력 플러스 손실 분의 출력입니다. 자, 요 식을 통해서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타분의 P-P가 됩니다. 테이블에 보시면 자, 효율이 0.97, 출력은 20, 마이너스 20. 계산해 보시면 0.618.56 킬로와트. 즉 결국에는 자, 전부하 송신일 때는 자, 전부하 M의 값이 1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PL, PI 플러스 PC가 얼마? 0.61856kW. 와트로 하게 되면 618.56W가 된다. 그러니까 철선과 동선의 합이, 그러니까 철선과 전부하 동선의 합이 618.56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 식을 여기에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i 대신에 이걸 대입해보면 0.75제곱 pc 플러스 pc는 618.56이 되고요. 자, 0.75의 제곱 플러스 1의 pc는 618.56이 되고요. 여기서 pc는 1 플러스 0.75의 제곱분의 618.56이 됩니다. 자, 계산해 보시면 전부하 동손 PC라고 하는 것은 약 396 와트라는 값이 될 것이고, 자, 요 식에서 PC라고 하는 값이 396을 여기에 대입을 해보면 PI 나오겠다, 그죠? PI는 222 와트라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조건에서, 이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전부하식 값이 요거이고, 그죠? 전부하식 값이 요거이고, 자, PI는 0.75 제곱, PC일 때 두 개를 가지고 PI와 PC를 구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 44번을 보도록 하죠. 44번. 자, 변압기 성층 철심 강판 재료로 규소 함유량은 얼마가 되는가? 대략 얼마인가? 규소 같은 경우에는 히스테리시스손을 감소하기 위해서 약 4에서 5% 정도의 규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5번 문제. 자, 전기기계 절연 종류 중 B종 절연물의 최고 허용 온도는 몇 도씨인가? 자, 여러분들이 이거 암기하세요. Y, A, E, B, 그쵸? 그 다음에 F, H, C 이렇게 되나요? 이걸 여러분들 그대로 잘 암기하세요. 자, Y종은 요렇게 하면 뭐예요? V자 모양이죠, 그죠? 90도씨. A는 105도씨. E는 120도씨. B는 13 모양이잖아요. 130도씨. F는 O자 모양이죠. 155도씨. H는 180도씨가 되고 C는 180도씨 초과 이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양별로 암기를 해보면, 자, B는 13, 그렇죠? 130도씨가 되겠죠. 암기하셔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6번 문제. 자, 다음 중 변압기 U가 갖추어야 될 조건으로 옳은 것은 변압기 U를 다른 말로 절연유가 되겠죠. 그러면 이 변압기가 기본적으로, 자, 절연을 하기 위한 거니까 뭐야? 절연 내력이 높아야 된다. 그죠? 절연 내력이 클 것. 절연 내력이 커야 된다. 두 번째, 변압기 U, 절연유가 또 뭐 하는가? 냉각작용도 하죠. 냉각 효과가 클 것. 그죠? 자, 냉각 효과가 크려면 당연히 뭐가 커야 됩니까? 비열이 크고, 열 전도도도 또 커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열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바로 인화점이 높고, 그 다음에 응고점은 낮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점도가 낮고 유동성은 좋아야 된다. 뭐 이러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겠죠. 뭐 화학작용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고, 침전이 발생하지 말아야 되고, 공기와 산화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절연유가 갖추어야 될 조건이 있겠죠. 그래서 찾아보면 맞는 거 찾으라니까 인화점이 높을 것. 그죠? 인화점이 높을 것. 4번이 되겠네요. 47번.
자, 변압기 이후의 열화에 따른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절연유 열화. 변압기 절연유 열화. 자, 절연유 열화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원인. 바로 공기 중의 수분 흡수입니다. 그죠? 공기에 있는 공기와 만나기 때문에 절연유가 열화가 된다. 그러면 공기 중에 수분을 흡수하면 어떻게 되느냐? 영향. 먼저 절연유의 역할이 뭐예요? 냉각. 그 다음에 절연. 그죠? 그러니까 냉각 효과가 감소가 되고, 두 번째 절연 내력도 감소하게 되고, 세 번째 침전물이 생긴다. 그렇다면 절연유 열화가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대책이 있어야 되겠죠. 대책은 바로 브리더. 그죠? 브리더 안에 흡수 호흡기. 그 다음에 질소봉입. 그 다음에 콘서베이터를 이용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절연유 열화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절연유가 열화되는 원인이 뭐고 그 절연유의 영향, 그 다음에 대책이 뭔지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세트로 알고 계셔야 되겠다. 그래서 답을 찾아보시면 라번에 공기 중에 수분 흡수라고 하는 건 뭡니까? 절연유 열화의 원인이 되는 거지 영향은 아니더라. 그렇죠? 답은 라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8번. 자, 변압기 콘서베이터의 용도는 나와 있네요. 그죠? 열화 방지. 절연유의 열화 방지. 라번이 되겠습니다. 49번. 자, 변압기 누설 리액턴스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 누설 리액턴스, 변압기의 누설 리액턴스 한번 볼까요? 누설 리액턴스가 뭐냐? 변압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압기가 이렇게 있죠.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습니다. 자, 이쪽도 이렇게 감겨 있습니다. 자, 전류를 흘리면 여기에서 자속이 발생을 하겠죠. 그럼 이 자속은 이 철심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야 됩니다. 즉 1차 측에서 발생된 자속이 모두 2차 측에 가면 자속에 누설이 없는 거죠. 근데 일부 자속이 여기에서 뱅글뱅글 돌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누설 자속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누설 자속에 의한 리액턴스를 바로 누설 리액턴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리액턴스, 그죠? 유도성 리액턴스 L이기 때문에 XL은 E 바이 FL이죠. 그럼 L이라고 하는 값은 L은 공식의 L분의 L은 뭡니까? 자로의 길이 뮤 SN 제곱. 즉 뭐예요? 코일의 감긴 횟수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럼 리액턴스를 감소하기 위해서는 L의 값이 감소해야 될 것이고, L의 값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코일의 감긴 횟수를 줄여야 되는데 줄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코일의 권수를 어떻게 한다? 분할 조립한다. 분할 조립. 그 얘기는 뭐냐? 자, 코일을 10번 감겠습니다. 여기 10번. 이거 제곱하면 얼마입니까? 100이 되죠. 자, 10번 똑같이 감는데 얘는 5번 더하기 5번을 감아서 요거의 제곱하게 되면 뭐가 되죠? 25 더하기 25니까 얘가 50이 됩니다. 즉 똑같은 값을 감더라도 얘를 분할해서 감으면 그만큼 더 누설 리액턴스가 어떻게 된다? 줄어들더라 이거죠. 그래서 답은 권선을 분할하여 조립한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변압기 냉각 방식 중 유입
잔행식의 표시 기호는 뭐냐? 유입 ON 잔행식 AN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A는 공기를 뜻하고 O는 유입 기름을 뜻하고 N은 자연적인 방법으로 하겠다. F는 false 강제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적인 기름 ON 그죠? ON 유입 자연적인 공기에 의한 냉각 AN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나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1번 문제. 자, 변압기 온도 시험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하기보다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뭐냐 라고 했을 때, 자, 온도 시험법에는 실부하법, 그 다음에 반환부하법, 그 다음에 등가부하법이라는 게 있죠. 자,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 뭐다? 반환부하법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실부하법 같은 경우에는 실제 부하를 걸어 시험하는 거기 때문에 소용량 변압기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반환부하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51번까지 문제를 풀었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